그러면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시는 거죠? 근데 그거는 역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하셨지만 좀 시기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오늘 기자회견이 대선 출마라든가 조기 대선을 조금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선거 관련해서는 절대 상관해본 적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 기자회견 한다니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던데 저는 지역에 있다 보니까 하도 답답한 마음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018년 경상북도 도지사로 선출되어 지금까지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지역에서부터 혁신으로 국민과 나라 역사의 보탬이 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저는 국가정보원에서 20년간 근무했고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삼선 국회의원으로 국회 정보위원장을 지냈으며 국제사회는 1990년 무렵 냉전이 종식 이후 1987년 이전에는 주체사상, 공산주의, 인민민주주의 2000년대 들어서 이러한 사상전은 사회 혼란과 분열의 획책, 남녀 갈등 유도, PC주의 확산, 자아편향 교과서, 반민주주의 사상에 포섭된 인물의 국가주요기관 진출, SNS를 통한 선동과 심리전, 선거 개입, 해킹 2002년 효수리 미선희 사건을 계기로 반미운동 전개와 강우병 또한 2014년에 일어난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했고 이를 교도보로 삼아 2017년에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까지 했습니다. 2017년부터는 남녀가 서로를 정오하게 만드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면서 출산을 하락으로 잠재 성장률이 급락했고 지금까지 벌어지는 이러한 일들은 일관되게 배후 조종 세력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극기와 반국가 세력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자의적으로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이것은 무엇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며 오히려 사상전에서 깨어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주역인 우파 대다수가 70년 만에 스스로 봉기하여 대중운동으로 확산하며 세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들불처럼 퍼지고 국민의 힘을 비롯한 우파 정치인들은 절차적 하자, 폭력적 행태마저 보이는 탄핵 심판으로부터 대통령을 지키는 것에 총력을 쏟아부어야 합니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과했는지 아닌지는 역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나 중도 확장을 운운하며 눈치 볼 사항이 아닙니다. 저는 지난 2월 8일 오후 수십만 국민이 운집한 동대구역 집회에서 답답한 심정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담아 애국가를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민주당은 집회에서 애국가를 부른 저를 고발하겠다고 급박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에서 어떠한 탄압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애국가를 부르며 맞설 것입니다. 잘 들으셨죠? 나라 지켜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위험한 그런 수준. 질문이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질문. 예, 저 앞에. 반국가 세력을 언급을 하셨는데 지금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반국가 세력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이나 인물을 이야기하시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효순이 미선희 사건부터 광우병 또 사드 괴담 등등 제주 해군기지 이 모든 세력들이 그냥 일치된 세력들입니다. 대부분이. 저는 사드 찬성해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데모하고 깨춤 추고 국회의원들이 와서 춤추고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드 때문에 뭐 전파 때문에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피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혼란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판이 나와가지고 만약 인용이 될 경우 그럼 어떻게 대응을 하셨냐고 보니까 물리적으로 방해를 한다든지 불복을 한다든지 그런 운동이 필요할까요? 지금 탄핵 관련해서는 국민 여론이 반반으로 갈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잘 여론을 보니까 한 50대 50으로 갈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굉장히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나라 전체는 굉장히 시끄러운, 어떻게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정부 국가의 기관들을 정비를 해서 이게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철저히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을 담아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찬성하는 쪽이랑 반대하는 쪽 둘 다 이제 큰 일이 생길 건데 이제 반대하시는 입장으로서 어떻게 해야 만약 인용이 됐을 경우 반대하는 쪽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경우에도 나라의 질서를 잡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는 어떠한 경우도 나라를 지키는 그런 철저한 법치주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무튼 지사님께서 방금 이제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온몸을 던져야 한다고 하셨지만 좀 시기적으로 국회에서 하는 오늘 기자회견이 대선 출마라든가 조기 대선을 조금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선거 관련해서는 절대 생각해 본 적 없고요. 그래서 지금 나라가 위태롭기 때문에 국가를 지켜야 된다, 나라를 지켜야 된다, 그 심정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 비상계엄 선포를 한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정당했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거는 역사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부의 판단이 아니라 역사에 맡겨야 됩니다. 사법부 판단도 역사 중에 하나니까요. 네. 마치겠습니다. 지사님 한 가지만 예. 그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책 출간하면서 좀 복귀 시동을 좀 거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언급할 가치가 없어 다음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예.